자, 오늘은 중3과학 여섯 번째 시간이죠. 예, 오늘은 날씨의 변화라는 단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변에 기단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변에 우리나라 쪽으로 영향을 주는 기단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A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시베리아 기단 그래요. 자, 그 다음에 B는 뭐냐면 양쯔강 기단이에요. 그 다음에 C는 오호츠크해 기단. 그 다음에 D는 북태평양 기단 그럽니다. 자, 이렇게 4개의 기단이 우리나라 1년 동안 차례대로 불어와요. 자, 그랬을 때 이 기단들의 성질을 한번 볼까요? 성질? 자, 어떤 성질이 있을까? 자,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반으로 뚝 십자로 잘라보세요. 잘라보면 자, 왼쪽에 있는 요 A하고 B는 뭐죠? 육지죠, 육지.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네, 건조합니다. 둘 다 건조. 자, 그거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C하고 D는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죠? 네, 다습해요. 다습. 습기가 많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북쪽과 남쪽을 잘라볼까요? 먼저 A하고 C. A하고 C는 우리보다 북쪽에 있으니까 시베리아 기단 같은 경우는 한랭이에요. 한랭. 자, 그 다음에 오츠크해 기단도 우리보다 북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얘도 한랭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보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양쯔강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은 양쯔강 기단은 우리보다 조금 낮으니까 온난합니다. 온난. 따뜻하죠. 자, 근데 북태평양 기단이라는 것은 거의 적도 부근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덥겠죠. 그래서 고온, 다습. 자, 이렇게 각 기단의 기온과 그 다음에 습도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기단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아내는 방법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렇게 십자로 나눴을 때 육지냐 바다냐 또 우리보다 북쪽이냐 남쪽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외우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하면 금방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각 기단별로 언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지를 볼까요? 먼저 시베리아 기단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불어옵니까? 그렇죠. 북서쪽에서 불어오고 있죠. 북서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북서풍 그러죠. 북서풍이 우세하고요. 이때는 언제냐면 건조하고 추우니까 언제입니까? 그렇죠. 겨울이에요. 겨울. 자,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시베리아 기단 같은 경우는 네, 겨울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에요. 그러니까 북서풍이 불어요. 자, 그 다음에 양쯔강 기단. 양쯔강 기단은 언제 불어오는 거냐? 이게 황사를 몰고 오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제죠? 그렇죠. 봄, 가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호츠크해 기단은 한랭하면서 좀 다습해.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나라 초여름이에요. 그러니까 5월, 6월 뭐 이때죠. 그때 보면은 낮에는 덥지만 밤이나 아침에는 어때요? 쌀쌀하죠? 네, 그때가 바로 초여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태평양 기단 같은 경우는 아주 더운 바람이에요. 다습하고.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한여름, 우리나라 한여름. 네, 7월, 8월 뭐 이때죠. 요즘은 뭐 심지어 9월까지 덥죠. 자, 그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제 각 기단의 이름, 그 다음에 각 기단이 언제, 어느 계절에 오는지, 그 다음에 그 기단의 성질까지 알아봤어요. 자, 요거만 알면 요 단어는 네, 아주 쉽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우리나라 겨울철에 겨울철 영향을 주며 차고 건조한 특징을 갖는 기단을 쓰시오. 그러니까 어디죠? 그렇죠. A죠. A. 그죠? 시베리아 기단. 다시 2번. 자, 2번입니다. 우리나라 주변 기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A와 D는 해양에서 발생한 기단이다. 자, A가 시베리아 기단이죠. D는 북태평양 기단이고. 그러니까 틀렸죠. A는 어디서 발생해? 그렇죠. 육지에, 대륙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고. 2번. 여름철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은 지금 여기 오타인데요. B와 C가 아니라 여기 D예요. D. 자, 여름철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은 D다. D. 북태평양 기단 맞죠?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이게 잘못 B와 C 요거는요, 잘못된 오타입니다, 오타. 3번, C는 양쯔강 기단으로 봄이나 가을에 영향을 준다. C가 누구죠? 오호츠크해 기단이에요. 얘는 초여름이니까 양쯔강 기단도 아니죠? 틀렸고. D는 북태평양 기단으로 고온 건조하다. D는 북태평양 기단 맞아요. 근데 고온 건조가 아니라 고온 다습입니다. 바다에서 만들어지니까. 5번, D는 시베리아 기단으로 틀렸죠? 북태평양 기단이에요.
네, 다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번. 우리나라 사계절 날씨의 특징이 아닌 것. 사계절 날씨. 자,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뚜렷하죠. 네, 맞습니다. 자, 가을에는 황사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가을이 아니라 언제죠? 네, 봄이에요, 봄. 그죠? 네, 틀렸고요. 답은 2번이 됐고, 3번. 장마철에는 폭우가 집중적으로 내린다. 그렇죠. 소나기가 엄청나게 내리죠? 네, 맞고요. 여름에는 무더위와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다. 네, 맞습니다. 5번.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추운 날씨가 나타난다. 그렇죠. 하나 더 덧붙이자면, 네, 강한 바람, 북서풍이 불어와요. 시베리아 쪽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자,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선에서 나타나는 일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자, 지금 어떤 그 전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선이라는 건 뭐냐면 그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땅이 있을 때 여기에 원래는 따뜻한 더운 따뜻한 기단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찬 기단이 있었고, 이쪽은 더운 기단이 있었고, 또 요 앞에 또 찬 기단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성질이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얘들이 전부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전부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자, 더운 기단이 찬 기단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더운 기단이 어때요? 더운 기단은 밀도가 작아요. 그래서 가볍습니다. 찬 기단은 더운 기단에 비해서 네, 찬 공기니까 어때요? 무겁죠. 자, 그러니까 더운 기단이 찬 기단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찬 기단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찬 기단이 이렇게 있으면 더운 기단이 이런 식으로 위로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더운 기단. 알겠죠? 자, 그럴 때 땅과 이루는, 그죠? 땅과 만나는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전선 그래요. 전선 중에서도 더운 기단이 찬 기단 위로 올라갈 때 만들어진 전선을 우리는 동글동글하게 표현합니다. 요거를 온난전선 그래요. 자, 그럼 뒤에 찬 기단도 더운 기단으로 이렇게 겹쳐지게 되는데, 찬 기단은 어떻죠? 네, 더운 기단보다 무거우니까 어떻게 돼요?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죠, 이렇게. 안쪽으로 쭉 파고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땅과 만나는 요 선을 우리가 전선 그러는데, 네, 전선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빼쭉빼쭉하게 표현합니다. 요게 무슨 한냉 전선이에요. 그래서 이 전선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더운 기단과 찬 기단이 만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구름이 만들어져요.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이 온난전선은 어떤 구름이 만들어지냐면, 자, 이런 식으로 수평 구름이 만들어져요. 앞에서 배웠잖아요? 이걸 층은형 구름 그래요. 층은형 구름. 그럼 무슨 비가 내려? 그렇죠. 이슬비, 보슬비가 넓은 지역에 이렇게 내리게 돼요. 넓은 지역에. 그죠? 네. 자, 그런데 찬 기단이 더운 기단 아래쪽을 급하게 이렇게 파고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서는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수직형 구름이 만들어져요. 이게 무슨 구름이라고 그랬죠? 저군형 구름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비가 어떻게 내려요? 그렇죠. 세찬 소나기가 내리죠. 이렇게. 소나기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 층은형 구름은 온난전선 앞쪽에 만들어지고요. 가는 쪽. 그 다음에 이 저군형 구름은 한냉전선 뒤쪽에 만들어지게 돼요. 알겠죠? 여기는 소나기, 여기는 이슬비. 넓은 지역에 내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하루 종일 내리는 비예요. 그리고 이동 속도가 느려요. 온난전선은 좀 느려. 한냉전선은 빨라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한냉전선이 온난전선과 겹쳐지게 돼요. 그걸 나중에 배우겠지만 회색전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회색전선은 빼쭉 둥글, 빼쭉 둥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얘들이 이동하는데 빠르잖아요. 온난전선보다 빠르니까 위에부터 겹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회색전선 그럽니다. 회색전선. 알겠죠? 자, 그러면 온난전선에 만들어진 이걸 우리가 전선면 그러거든요. 전선면. 이 전선면이 완만합니까? 급합니까? 그렇죠. 완만합니다. 여기는 완만. 자, 근데 한냉전선의 전선면은 어때요? 네, 급하죠. 기울기가 아주 급합니다. 자, 그래서 좀 볼까요, 그러면? 1번. 비 오는 구역이 넓다. 그쵸. 이게 지금 온난전선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층은형 구름이 만들어졌잖아요. 층은형 구름. 그러니까 넓은 지역에 비를 내리게 돼요. 네, 맞고요. 그다음에 전선의 이동 속도가 느리다. 그렇죠. 온난전선 어떻죠? 네, 느리다 그랬어요. 느리다.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측은형 구름이 발달한다. 그렇죠. 측은형 구름이 발달하죠. 4번 전선면의 기울기가 완만하다. 그렇죠. 완만하죠. 전선면이 완만하면 이게 전선면이죠. 이게 완만해요.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전선이 통과한 후에는 기온이 내려간다. 자, 이 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여기는 더운 기단이니까 어때요? 네, 기온이 올라갑니다. 오히려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다음 5번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특징을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자, 전선면의 기울기 어떻다 그랬죠? 온난전선은 완만한 게 아니라 네, 급하다. 온난전선은 완만하다가 아니라 뭐죠? 급하다가 아니라 완만하다. 네,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요. 2번 구름의 종류. 한랭전선은 어떤 게 만들어져요? 그렇죠. 저근형 구름, 수직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온난전선은 그렇죠. 측은형 구름이 만들어져요. 이건 수평 구름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3번 이동 속도. 한랭전선 네, 빠르다 그랬어요. 아까 빠르다. 온난전선은 네, 느려요. 그 다음에 4번 비의 종류. 지속적인 비가 아니라 뭐죠? 네, 소나기성 비가 내리는 거고요. 온난전선의 비는 네, 지속적인 이슬비가 내리는 거죠. 네, 바뀌었어요 이게. 네, 틀렸고요. 5번 강수 위치. 전선 앞구역이 아니라 아까 그랬죠. 한랭전선 뒤쪽에 비가 내린다 그랬어요. 그죠? 전선 뒤쪽 넓은 지역이 아니라 네,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린다 그랬고요. 온난전선은 전선 네, 앞쪽이고요. 좁은 지역이 아니라 네, 넓은 지역에 비가 내려요. 그래서 그거도 틀렸어요. 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6번 볼까요? 6번을 보니까 찬공기가 앞에 이렇게 더운 기단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더운 기단. 그러니까 급하게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구름이 만들어져요? 네, 이렇게 수직형 구름이 만들어지고 네, 소나기가 엄청나게 퍼붓죠. 이 전선이 이렇게 있는데 네, 전선 뒤쪽으로 비가 엄청나게 내리죠. 자, 한랭전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1번 전선이 통과하면 기온이 내려간다. 그렇죠. 전선 요게 지나가면 뒤에 찬 공기가 돋보잖아요. 찬 공기 때문에 기온이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다음 2번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가 내린다. 아니죠. 좁은 지역에 소나기성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동 속도는 어떻다 그랬죠? 네, 한랭전선 빠릅니다. 느리는 게 아니라 빠르다.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전선면의 기울기 급합니다. 완만한 게 아니라 급하다. 5번 강한 상승 기류로 측은형 구름이 만들어진다. 강한 상승 기류는 맞아요. 측은형이 아니라 강한 상승 기류가 생기면요 저근형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직 구름. 알겠죠? 틀린 거예요. 답은 1번 이렇게 됩니다. 다음 7번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고기압 저기압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어요. 자, 옳은 값 찾아볼까요? 고기압은 뭐라 그랬죠? 주변보다 기압이 큰 곳, 거기를 고기압. 저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제일 낮은 곳을 저기압이라 그래요. 자, 그럼 1번 1013 헥토파스칼, 이게 1기압이에요. 이거보다 높은 곳은 고기압, 낮은 곳은 저기압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고기압, 정기압의 정의는 뭐보다 높고 뭐보다 낮다가 아니라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은 고기압,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은 저기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틀렸어. 2번 고기압 중심에서는 상승 기류가 생긴다. 저번 시간 선생님이 이렇게 땅이 있을 때 고기압이 있고 여기가 저기압이라고 한다면 고기압에서는 어떤 일이 생겨요? 하강 기류가 생기고 저기압 때 이렇게 상승 기류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상공에서는 또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서 다시 하강 기류가 생기고 그럼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죠. 그러니까 내가 지상에 있을 때는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상승 기류가 아니라 뭐죠? 네, 고기압 중심에서는 하강 기류가 생기는 거고요. 3번 저기압 중심에서는 하강 기류가 생긴다. 아니죠. 상승 기류가 생겨요. 그래서 상승 기류가 생기니까 뭐 만들어져? 네, 구름 만들어지죠. 저기압은 그래서 날씨가 흐린 거예요. 다음 4번 북반구의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간다. 자, 우리가 위에서 고기압 이렇게 위에서 쳐다보게 되면요 고기압은 무조건 바람이 불어 나가는 거고요. 저기압은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거예요. 무조건 뭐 북반구든 남반구든. 알겠죠? 근데 어떻게 불어 나가냐면 이 북반구 우리가 이제 지구가 있을 때 적도 위쪽을 북반구 그러고 적도 남쪽을 남반구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반구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남반구에 있는 나라 누구야? 오스트리아 뭐 이런 데죠. 그죠? 뉴질랜드 뭐 이런 데가 남반구에 있는 거고 우리는 북반구에 살고 있으니까 북반구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럼 불어 나가긴 나가는데 어떻게 불어 나가냐면요. 고기압에서는요 바람이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불어 나가요. 이게 무슨 방향이죠? 그렇죠. 시계 방향이에요. 자, 그럼 저기압에서는 바람이 어떻게 불어 들어갈까요? 저기압 정기압으로는 바람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왜 이렇게 회전하면서 불어 나갈까요? 불어 나가고 불어 들어올까? 그 이유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가 가만히 있다. 지구가 돌지 않고 자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바람이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직선으로. 근데 지구의 자전 영향 때문에 이렇게 바람이 나갈 때 이렇게 돌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북반구에서는요, 고기압일 때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는 거고, 저기압일 때는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들어가요. 알겠죠? 근데 내가 여기 중앙에 이렇게 있었어. 원래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야 되잖아.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가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바람이 그 북쪽에서 불어오는 것 같은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느껴요, 나는. 알겠죠? 자, 그래서 4번. 북반구의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네, 이게 맞습니다. 4번. 5번. 북반구의 저기압에서는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옵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북반구의, 네, 북반구, 우리나라처럼 북반구의 저기압 중심에서는 에서 부는 바람의 방향과 공기의 연지 운동을 옳게 나타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저기압에서는 무슨 기류? 그렇죠. 상승기류 생기는 거야. 무조건. 상승기류, 상승기류,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네. 자, 근데 어떻게 불어 들어온다고요? 네, 시계 반대 방향. 자, 그럼 시계 반대 방향이 어떤 거야? 자, 이렇게 들어오는 건 뭐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야? 이 시계 방향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틀린 거야, 얘는 2번은. 그렇지. 이렇게 들어와야지. 이렇게 들어와야지 이게 반시계 방향이죠. 그죠? 이렇게 반시계 방향.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상승기류이면서 네, 시계 반대 방향. 다음 9번. 그림은 온대 저기압을 나타냈다. 온대 저기압은 뭐냐면, 자, 이렇게 저기압 중심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온대 저기압은요, 이렇게 전선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아까 우리 배웠던 온난전선, 동글동글. 그 다음에 뒤에는 이렇게 한냉전선. 이렇게 하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위에서 보면, 이렇게 온난전선이 있으면 그 앞쪽으로 이렇게 넓은 지역에 측은형 구름이 만들어져서 이 지역에 비가 내리게 돼요. 자, 그런데 한냉전선 뒤쪽으로는 이렇게 좁은 지역에 저근형 구름, 수직 구름이 만들어져서 소나기가 막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전선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누가 빨라? 그치, 한냉전선이 빠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 가까운 데부터 어떻게 돼요? 네,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저기압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여기는 동글백쭉, 동글백쭉, 회색 전선이 만들어져요. 여기는 온난전선, 여기는 한냉전선 이렇게. 자, 이렇게 전선을 갖고 있는 저기압을 우리가 온대 저기압 그래요. 중위도 지역에서 주로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요게 요 그림 있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요 그림이 바로 온대 저기압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저기압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또 보면은 요 층은형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는 저근형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죠? 그럼 여기가 무슨 전선? 여기 온난전선이 되는 거고 여기는 한냉전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는 온난전선이고요. 가는 한냉전선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입체적으로 보니까 더 어때요? 네, 더 잘 보이죠?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1번, 가는 온난전선, 나는 한냉전선. 바뀌었네. 2번, A지역. A지역은 요게요. 한냉전선 뒤쪽. 그러니까 뭐가 내려? 네, 소나기가 내리죠. 그래서 A지역에서 소나기성 비가 내린다. 예, 맞습니다. 2번이. 3번, B지역에서는 오랫동안 비가 내려. B지역은요, 맑아요. 봐봐요. 이 전선 사이는 맑고 따뜻해요. 맑고, 구름이 없어요. 맑고, 여기 더운 기단이니까 뭐예요? 따뜻하죠. 그래서 맑고 따뜻. B지역. 틀렸고. 4번. C지역은 날씨가 맑고 기온이 없다. C지역은 뭐야? 날씨가 흐리고 막 보슬비가 하루 종일 내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차갑죠. 왜냐면 여기 찬 기단이고요. 여기가 더 가운데가 더운 기단이고 요 뒤쪽이 또 찬 기단이거든. 찬 기단 영향 때문에 온도는 낮아요. 틀렸고. 5번. 가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기온이 높아진다. 아니죠. 찬 기단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기온이 내려가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다음 10번. 기단의 성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 두 가지를 고르시오. 그래서 기단의 성질,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날씨, 기온이 어떠냐. 그 다음에 습도는 어떠냐. 이 두 가지가 바로 뭐예요? 네, 기단의 성질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냉, 다습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기온과 습도. 이렇게 되겠죠. 알겠죠? 자, 11번. 그림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을 나타낸 것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시베리아 기단. 오호츠크해 기단, 양쯔강 기단,
북태평양 기단. 자, 십자로 잘라. 자, 왼쪽은 뭐죠? 육지니까 뭐야? 건조. 건조. 자, 오른쪽은 바다니까 뭐야? 다습. 다습. 자, 그 다음에 위아래. 우리나라가 위쪽이니까 춥죠? 네, 한냉. 여기도 한냉. 자, 양쯔강 북태평양은 어떻죠? 아래쪽이니까. 네, 여기는 덜 아래니까 뭐야? 온난하고요. 북태평양은 더 아래니까, 적도 쪽이니까 뭐예요? 네, 고온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시베리아 언제 불어와요, 우리나라? 네, 겨울에 불어옵니다. 오호츠크 언제 불어와요? 네, 초여름에 불어옵니다. 양쯔강 언제 불어와요? 네, 봄, 가을에 불어옵니다. 북태평양 언제 불어와요? 네, 여름에 불어옵니다. 자, 이렇게 계절도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럼 11번. D기단의 성질을 쓰시오. D기단의 성질, 북태평양이니까 뭐예요? 네, 고온, 다습이라고 쓰면 되겠죠. 다음 12. 우리나라의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 중 습한 성질을 띠는 두 기단. 습한, 다습한 게 누구냐? 그렇죠. 이 바다에서 불어오는 거니까 오츠크해하고 북태평양, BD네, BD. 3번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C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계절은 언제냐? C기단이 누구예요? C기단이 양쯔강이네. 그럼 뭐야? 봄, 가을이죠. 1번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다음 14번. 보기에는 봄, 가을, 일기의 특징과 관계 깊은 것만 고르시오. 그랬어요. 봄, 가을. 자, 기억. 사만사온. 사만사온은 뭐죠? 네, 겨울이에요. 겨울에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다.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다. 이런 거죠.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우리나라 겨울은.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사만사온. 니은. 태풍의 발달. 태풍은 언제 발달해요? 그렇죠. 여름. 그래서 늦여름. 요때 발달하는 거고요. 자, 날씨의 변화가 심하다. 그렇죠. 봄, 가을의 날씨가 되게 심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봄, 가을 일기도를 보잖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있죠.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이런 조그만 그 저기압, 고기압들이 우리나라를 통과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고기압이 왔을 때 날씨가 맑다가 좀 이따 또 저기압이 오면 어때요? 또 구름 끼고 비 내리고 또 좀 이따 또 맑아지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고기압, 저기압 이걸 우리가 이동성, 고기압, 이동성, 저기압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 바로 봄, 가을이에요. 그래서 날씨의 변화가 심합니다. 맞죠? 자,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자, 이거는 여름입니다. 여름. 북태평양이니까. 시베리아 고기압의 발달. 이건 언제죠? 네, 겨울이에요. 자,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발달한다. 그렇죠. 얘가 맞는 거죠. 그래서 디귿과 비읍이 맞는 겁니다. 15번.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전선의 명칭. 전선. 아까 얘기했죠? 한냉, 온난, 폐색.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할게요. 자, 지금 해야 되겠네. 자, 어떤 전선이 또 하나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초여름에 어떤 기단의 영향을 받죠? 초여름? 그렇죠. 오호츠크의 기단의 영향을 받아. 이렇게 오호츠크의 기단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초여름에. 초여름에 오호츠크의 기단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오호츠크의 기단의 성질이 뭐죠? 네, 한냉하면서 습도가 많아요. 다습해요. 자, 이때가 이제 6월 막 이때거든요. 그런데 이 적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적도 부근에 커다란 북태평양 기단이 이게 크게 자리 잡고 있다가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북태평양 기단의 성질은 뭐였죠? 네, 고온이면서 다습해요. 자, 그러다가 이제 6월 말 정도 되잖아? 그럼 북태평양 기단이 어느새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그러다가 6월 말에서 7월 좀 넘어가면 7월 한 중순 좀 넘어가면 얘가 이제 더 확장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오츠크의 계단이 조금 물러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봐봐. 요 위에 오츠크의 계단은요. 한냉하면서 다습해요. 습도도 많고 차가워. 찬 기단이야. 근데 북태평양 기단은 뭐죠? 뜨겁고 습기가 많아. 자, 차갑고 뜨거운 게 갑자기 만나니까 어떻게 돼? 그렇죠. 요 사이에 전선이 만들어져요. 차고 더운 게 만나면. 자, 이때는 어떻게 그리냐면 아래쪽은 동글동글, 위쪽은 빼쭉 이렇게 그립니다. 알겠죠? 다시 그려보면 아래쪽은 동글동글, 위쪽은 빼쭉 이렇게 그립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정체전선이에요.
두 기단의 세력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북태평양 기단이 딱 이렇게 올라오면 오츠크의 기단이 이렇게 물러가야 되거든요. 근데 얘도 워낙에 세력이 커서 잘 안 물러가요. 그래서 오츠크의 기단이 약해지면 북태평양 기단이 올라가. 그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전선이, 이 가운데 생기는 전선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이 조금 더 강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밀고 올라가겠죠. 또 오츠크의 기단이 강해지면 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역에 이 정체 전선은요, 이 전선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져요. 아시겠죠?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비를 막 내려요. 그러니까 이 정체 전선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한 달 동안.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역에 뭐야? 네, 비를 내리게 되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8월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제 오츠크 기단이 확 물러가요. 이렇게 확 물러가고 우리나라 전역을 누가 감싸? 북태평양 기단이 완전히 자리잡는 거죠. 알겠죠? 그게 이제 여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오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세력이 비슷해. 그리고 하나는 차갑고 하나는 뜨거워.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네,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비를 내리게 해요. 근데 이게 기단이 서로 세력이 비슷하다 보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나라 전체에 뭐야? 비를 내리게 돼요. 이렇게. 그게 바로 뭐예요? 장마예요. 장마. 그래서 이 정체 전선을 다른 말로 장마전선 그러기도 합니다. 장마전선 같은 말이에요. 정체 전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장마전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봅시다. 온대 저기압에서 발달한 한냉전선과 온난전선 중 어떤 전선은 이동도가 더 빨라 그랬어. 어떤 전선? 그렇죠. 한냉전선이죠. 이동도가 더 빨라. 두 전선은 겹쳐지게 된다. 겹쳐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빼쭉동글, 빼쭉동글 이렇게 그린다 그래서 이게 폐색전선이에요. 아까 정체전선은 어떻게 그린다고? 한쪽은 동글동글, 반대쪽은 빼쭉빼쭉 이렇게 그린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정체전선이고요. 이렇게 동글 빼쭉 동글 빼쭉 그린 게 바로 뭐야? 폐색전선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때 어떤 전선 만들어져요? 한냉전선 속도가 더 빠르니까 그렇죠. 겹쳐지니까 이게 폐색전선이죠. 한편 두 전선의 세력이 비슷한 경우 세력이 비슷하면 움직이지 않고 한 장소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를 뭐라 그래요? 네, 정체전선 그러죠. 방금 배웠어요. 그러니까 기억은 누구죠? 한냉, 니은은 폐색, 디귿은 정체. 그러니까 몇 번이죠?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6번. 기압과 바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그랬어요. 기압과 바람. 자, 기압. 바람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분다. 그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고기압에서 항상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부는 거다. 네, 맞아요. 니은. 기압이 1013 헥토파스칼보다 낮은 곳은 저기압이다. 기준이 없다 그랬어요.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을 저기압 그러는 거예요. 디귿. 저기압에서는 하강 기류, 고기압에서는 상승 기류 바뀌었어요. 저기압에서 상승, 고기압에서 하강. 공기가 하강하니까 기압이 크죠. 안 그래요? 공기가 내려오면서 누르잖아. 그래서 고기압은 하강 기류예요. 리을. 북반구의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맞죠? 아까 얘기했죠? 네, 고기압과 저기압이 있으면 바람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잖아. 이 그림을 잘 기억을 해도 돼. 이렇게.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고기압에서 이렇게 나가서 저기압에서 이렇게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방향? 이게 무슨 방향? 네, 시계 방향. 이게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알겠죠? 다음 미음. 고기압 중심부에서는 구름이 생겨 흐리거나 비가 온다. 아니죠. 저기압 중심부에서 그런 거죠. 고기압 중심부는요 맑아요. 구름이 소멸되잖아. 하강 기류가 생기니까. 그죠? 틀린 거야. 답은 기억 리얼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1번. 북반구에서는 고기압은 중심부에서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맞아요. 1번이 바로 답이네. 2번. 고기압은 1000헥토파스칼 이상이어야 한다. 땡. 고기압 지역은 상승 기류 때문에 날씨가 맑다. 하강 기류 생긴다니까. 날씨 맑은 건 맞고요. 4번. 저기압 지역은 주위보다 기압이 높은 게 아니라 낮은 지역이죠. 틀렸고. 저기압에서 고기압으로 바람이 분다. 거꾸로 했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가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자, 18번. 그림은 우리나라 부근에 발달한 전선의 단면을 나타냈다. 자, 이렇게 완만한 전선면을 가졌으니까 여기 땅에는 어떤 전선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온난 전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는 굉장히 급하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땅에, 여기는 어떤 한냉 전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알겠죠? 자, ABC 지점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날씨 변화를 보기에서 골라 옳게 짝지어라 그랬어요. 봅시다. 기억.
현재는 따뜻하지만 얼마 후 강한 바람과 함께 소나기성 비가 내리고 추워진다. 그럼 지금 현재 어딜까요? A, B, C 중에서. 현재는 따뜻하대. 이 앞에는 어떤 기단이야? 찬 기단이고, 가운데는 더운 기단이고, 요 뒤에는 또 찬 기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하니까 B예요, B. 그죠?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치, 소나기성 비가 내리고 찬 기단 때문에 추워지는 거죠. 니은, 현재는 비가 내리고 있지만 곧 멈추고 기온이 내려간다. 그럼 어디예요? A겠죠. 기온이 내려가야 되니까. 그죠? 비는 내리고 있지만 지나가면 비가 그치고 나면 어때? 추워지죠. 네, 그러니까 얘가 어디죠?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 현재는 비가 내리고 있지만 곧 날씨가 맑아지고 따뜻해진다. C가 되겠죠. 그죠? 비 그치고 나면 더운 기단 때문에 어때요? 날씨가 맑아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얘는 C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답은, 자, A는 니은이 돼야 돼. 니은. B는 누가 돼야 돼? 기억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C는 디귿이 되겠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마지막 문제네요. 그림은 어느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저기압을 나타낸 것이다. 그죠? 저기압이 있고 전선이 있잖아. 그러니까 온대 저기압이죠, 이게. 온난 저기압 그러기도 합니다. 자, 가 지역의 날씨를 가장 옳게 예측해요. 가는 여기니까 어디예요? 그렇죠. 전선 사이니까 맑고 네, 따뜻하죠. 네. 자, 그럼 1번. 옳게 예측한 사람이에요. 1번 다운. 맑고 따뜻한 날씨가 계속될 것이다. 아니, 현재만 그런 거고요. 좀 있으면 이 한냉전선이 이렇게 오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전적으로 서쪽으로 이동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좀 지나면 이제 저기압이 여기 와 있고 전선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요? 그렇지. 한냉전선 뒤쪽에 있는 거니까 어때? 네, 소나기 내리고 추워지겠죠. 계속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은혜. 북서풍이 불면서 소나기성 비가 내린다. 북서풍이 부고 소나기가 내리는 곳은 바로 한냉전선 뒤쪽이에요. 왜냐면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쓰면 내가 어떻게 돼? 네, 북서풍이 불어오는 거죠. 이제 저기압 중심으로 이렇게 바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북서풍이 부는 거예요. 여기 소나기 내리고. 그죠? 춥고. 그러니까 여기 어디예요? 여기는 한냉전 뒤쪽이야. 현재 가는 맑고 따뜻하니까 틀렸고요. 3번 보라. 현재 맑고 따뜻하지만 점차 기압이 높아지면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이게 맞는 거죠. 기압이 높아지는 이유는 뭐죠? 그렇죠. 보세요. 요게 지금 우리가 요 선을 뭐라 하는지 알아요? 요 선? 요 선을 등압선 그래요. 등압선. 알겠죠? 요게 등압선이에요. 여기 그려져 있는 요 회색 선. 여기에 들어있는, 요 안에 있는 애들은, 요 선 안에 들어있는 애들은 기압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기압이 높아져요. 찬기단이 몰려오기 때문에.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영범. 비교적 넓은 지역에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지만, 이건 어디야? 그치? 온난전선 앞쪽이죠. 온난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거, 여기 날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호정. 점차 흐려지면서 기온이 높아지고 기압이 낮아지게 된다. 점차 흐리면 기온이 높아지고 기압이 낮아지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답은 3번 보라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날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